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. 자,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할 거죠. 그죠? 우리가 이제 구평을 보기 전에 구평 대비 고아름 모의고사를 한번 대비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. 그 전에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이제 코멘트를 준비했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의고사의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이걸 클릭을 했을 건데, 좋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뭐겠어요? 잘 맞춘다. 그죠? 그리고, 정말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.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으면 되는 거죠. 자,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어떤 부분에 착안해서 공부하면 되는지, 어떤 부분에 착안해서 모고를 바라보면 되는지 이거를 제가 알려주고 싶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 동아시아에서는요. 물론 다른 사통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동아시아에는 고득점 문제가 3문제쯤 나와요. 3문제. 적으면 2문제. 그러니까 킬링 문제라고 하죠. 킬러 문제. 그게 3개쯤 나오는데 그 문제들이 대개 다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그 내용 속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걸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우선은 시대와 국가를 파악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특정 시대에 한국이 이럴 때 중국이 어땠지? 일본이 어땠지? 베트남이 어땠지? 모두 한꺼번에 쫙 파악하는 거. 이게 기본입니다. 기본.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다시 개념 강의로 가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자, 먼저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. 이게 안 되면 고득점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질 거고 못 맞출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 부분은 우선 이 부분 자체가 원래 기본이지만 이게 또 고득점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. 아마 20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, 시대 국가 파악하는 문제 있죠. 이런 문제가 적어도 10문제 이상은 됩니다. 문제가 다 어떤 식이에요? 아래 등장한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.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알겠죠? 문제 풀 때 그 부분에 착안하세요. 두 번째입니다. 사건 순서 파악하는 거예요. 쌤이 가르치고 연도라고 써놨어요. 근데 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연도를 알면 편한 부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. 자, 여러분들 이 역사라고 하는 건 흐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그 흐름 파악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스토리를 가지고 하면 정말 좋아요. 근데 그 스토리가 중간중간에 이게 꿰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연도를 가지고서 거길 연결을 시켜줘도 괜찮아요. 자, 봅시다. 문제가 좀 더 조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야만 만점 받을 수 있고요. 만점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1등급이 나와요. 알겠죠? 자,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유평에 등장했던 문제예요. 가가 10세기 송태조의 등장, 나가 12세기 일본에서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등장이에요. 그죠? 자, 그런데 그 사이 시기를 물어보면서 거기에 중간중간에 고려, 베트남 막 집어놨어요. 그렇죠?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요 사이 선지들이 또 이 10과 12세기 사이를 물어보는데 정말 아주 조밀조밀하게 요 사이에다가 어떤 건 가전, 어떤 건 가와 나 사이, 어떤 건 나 뒤인데 요거를 아주 세밀하게 집어넣었어요. 자세한 내용은 유평 해설 강의 참조하세요. 아시겠죠? 이 5번 문제. 자, 뭐 답은 5번이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.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아시겠습니까? 자, 그리고 세 번째가 자료 분석이에요. 이게 어찌 보면은요, 이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. 왜냐면 이거는 자료 분석 자체가요. 문제가 있고 박스가 있어요. 밑에 선지가 있어요. 그 박스에 해당하는 거예요. 이 부분은. 그 박스에 있는 자료들은 아마 고득점 문제일 경우에 내가 생판 처음 보는 걸 거예요. 근데 그걸 내가 분석을 해야 돼. 생판 처음 보는 건데. 이럴 때 그 자료 분석 능력을 뭐가 좌우하냐면 공부한 양이 결정해요. 내가 많이 했으면 그리고 그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다면 당시 모습이 내가 반복적 학습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내 뇌구조에 잘 안착이 되어 있으면 자료가 잘 보이죠. 아, 이게 지금 내가 처음 보는 거지만 요런 단어랑 요 단어 그리고 시대 분위기가 좀 이런데 시대 분위기가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이거겠어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야 막 내가 막 서둘러서 막 개념을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한번 돌렸다. 그러면 분석 못합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착안을 해야 돼요. 사고력을 발휘하셔야 돼요.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.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사고를 합니다. 알겠죠? 자, 좀 쓴소리 같지만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사고력이 발휘가 되고 그래야 자료를 분석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
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세요. 그리고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. 알겠죠? 쌤 강의 따로 하면 돼요.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따라올 때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사고력은요. 엔간해서 잘 늘지 않아요. 공부를 많이 하면 느는데 공부 많이 할 때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. 그렇죠? 사고력이 사실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면 금방 늘어요. 근데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. 그죠? 이러면 연습을 하셔야죠.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러면 이 문제가 6평에서 그나마 이번 6평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이게 이제 사고력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. 여기 자료 보게 되면. 요 자세한 것도 해설 강의 참조하시고 쌤이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쌤이 그전 6평 대비 모고에서 한번 맞춘 적이 있었죠. 그죠? 여튼 이 부분 쌤이 강조했고요. 마지막으로 적중률. 자, 요거는 선생님이 뭐 내 입으로 말하면 민망하니까 공지사항에 보시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내 입으로 내 자랑하기 민망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어떤 문제를 맞췄는지 쌤은 그냥 문제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거 이게 나온다 얘들아. 이건 근데 어려울 거야. 이런 것들 쌤이 잘 얘기해 주죠. 알고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번 9평 그리고 수능에서 정말 좋은 점수 받기를 고대합니다. 쌤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게요. 화이팅!